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제 위는 보지 않아도 되고 여기 이제 뭐가 등록되는지 해서 한 등록된 열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선 아까 제가요 그 고유번호 있었죠. 예, 우선 요 그 고유번호가 사람의 주민등록부에 해당되는 토지의 그 주민등록번호인데 제 왼쪽 상단에 고유번호 19자리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뒷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그 토지에 그 고유번호 부분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거든요. 우선 이 고유번호는 총 19자리 아라비자 되는데 왼쪽에 10자리는 그 땅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자리예요. 제일 왼쪽에 두 자리는 시도 자리고 뭐 시군구, 읍면 마지막에 두 자리가 리단인데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11번째 자리가 우리 사람은 7번째 자리에서 남자 여자 구별하듯이 토지는 11번째 자리가 대장을 표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11번째 자리가 1로 된 땅은 토지대장이고요. 2는 임야 대장이거든요. 그리고 8자리가 남아 있죠. 그죠? 그 8자리가 그 지번 숫자예요. 우리 지번은 본번과 뭐로 돼 있었어요? 부번. 그리고 왼쪽에 4자리가 본번이고 오른쪽에 4자리가 부번이에요. 그리고 거기 지금 0025-0007이 써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고유번호. 첫 번째, 아까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등록이 돼 있지 않았었죠? 도면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 이 고유번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우선 행정구역 알 수 있고 어느 대장에 속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지번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고유번호 가지고 뭐는 모른다고요? 지목.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도면. 그리고 고유번호 가지고 뭐는 모른다? 그렇죠. 지목은 알 수가 없다. 그 두 가지만 그 고유번호 부분은 거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지금 42페이지 지금 본 거죠. 그 42페이지에 그 고유번호 부분을 지금 본 겁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있는 도면에는 없고 지목은 없다. 그 정도 보시고 다시 이제 41페이지 넘어와서 우리 토지 대장에 우리 등록된 사항이 있죠. 그죠? 우선 제일 좌측에 고유번호 있죠. 그리고 아까 뭐와 뭐는 다 있었죠? 소재와 지번. 그래서 제가 이걸 니은자라고 그래요. 무슨 자? 니은자. 이 니은자는 아까 도면에만, 뭐에만? 네, 도면에 제적도 임야도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러면 공유지 운명부에도 니은자 있다. 대지권 등록부에도 니은자 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도 니은자 있다. 예, 도면에만 이 모습이 없다는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국가가 이 토지대장을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뭘 걷기 위해서? 세금. 그러면 제일 왼쪽에 11번째 보세요. 11번째 좌측 하단에 우리 세금은 개별 공시지가에서 세금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토지대장이 있다는 거죠. 세금을 매기려면. 그죠? 그리고 이 개별 공시지가가 있기 전까지 1995년도까지는 그 10번째 토지 등급이 있었어요. 근데 토지 등급이 있다가 사라졌어요. 95년도 이후로. 그 데이터로 나온 게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 토지 등급은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드니까 우리 땅에 거기에 지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왜? 지목에 따라서 과세지 비과세 나눠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토지양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 썼어요. 정식 명칭? 정식. 예. 종교용지면 종교용지 이렇게 다 썼죠. 그죠? 그리고 자, 우리 세금을 거두려면 그 땅에 면적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토지양이 지금 면적이 거기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 면적이 75냐, 75.6이냐는 뭐에 따라서 결정됐죠? 축척. 그럼 그 위에 축척이 있죠. 그죠? 1200분의인지 600분의인지 이렇게 축척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정도 보세요. 자, 오른쪽에 하나 먼저 보세요. 세금을 걷어가려면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자의 8번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소유자도 바뀔 수도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이 바뀐 사람한테 그 날짜에 바뀐 날짜 이 사람한테 세금 걷어야 되죠. 그죠? 그럼 소유자가 있는 지적공은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 날짜가 같이 있어요. 무슨 날짜? 변동 날짜. 이 나중에 이 소유자의 변동 날짜는 등기소의 등기부가 바뀐 날짜예요. 등기 접수 일자가 거기 적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중간에 7번째 보시면 토지에 무슨 사유 써 있어요? 이동 사유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지금 이제 신규 등록이 언제 일어나고 등록 전환 분할이 언제 일어난지 이렇게 적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이 토지대장에 잠깐 쳐볼게요. 지금 제 세 가지를 이렇게 뽑아서 다시 볼게요. 지금 이렇게 지목이 있었고요. 지목 오른쪽에 면적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오른쪽에 무슨 사유 있죠? 토지 이동 사유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요 땅이 제일 먼저 우리 바닷가 매립해서 제일 먼저 등록하는 게 무슨 등록이죠?
신규 등록. 그러면 이제 토지 동사에 이제 신규 등록해가지고 몇 월 며칠 뭐 2002년 이렇게 돼 있고 그 지목이 결정이 돼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면적이 새로 측량해서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 땅의 면적이 여러분 늘어날 수 있죠, 맞죠? 그럼 늘어났다는 것은 땅이 뭐가 일어나는 거죠? 응? 500에서 700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합병이 일어나는 거겠지. 뭐가 일어났다고요? 합병 면적이 늘어나죠, 그죠? 그럼 요걸 쪽에 이제 토지 동사에 합병 이렇게 쓰거든요. 지목은 똑같고요, 그죠? 그러다가 지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전에다 집 지면 지목이 바뀌죠, 그죠? 그럼 지목이 이제 전에서 이렇게 대주로 바뀌고 지목이 바뀌더라도 새로 측량하지 않으니까 면적은 똑같거든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토지 동사에 몇 월 며칠 지목 변경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땅이 줄어들 수 있죠. 요 면적이, 그죠? 그럼 면적이 줄어들다는 건 뭐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분할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 지목은 똑같고 여기 밑에 오른쪽에 이제 분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렇게 써 있는 게 지금 무슨 사유라고? 토지? 그렇죠. 이동사유. 그러면 요게 적혀 있는 게 지금 무슨 대장이죠? 토지 대장이야. 자, 우리 토지 대장의 니은자 고유 번호하고 뭐와 뭐 소재와 집어. 자, 우리 토지 대장을 왜 국가가 만들었다고요? 뭘 걷기 위해서? 세금. 세금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에서 세금이 나오겠죠? 세금이 나오려면 과세지 따라서 지목이 있어야 과세지 비가 나오죠, 그죠? 몇 평짜리 몇 제곱미터인지 따라서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소유자가 누군지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세금을 그다음에 소유자가 누군지 그 사람한테 세금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보니까 토지 무슨 사유? 그렇죠, 이동 사유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다른 지적 공부에는 없고 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있는 거 있어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다른 데 없고.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거기 무슨 면개 이렇게 써 있나요? 이동면개예요. 그럼 이동이 뭐예요? 토지 무슨 사유? 이동사유. 면은 면적, 개는 개별. 이거는 다른 데는 없고 어느 대장에만? 그렇죠. 토지 대장에만 있다. 왜? 임야 대장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포천에 막걸리가 유명한 데 있죠, 그죠? 그래서 무슨 면개? 그 이동면개. 요걸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좋아요. 그럼 그 뒤에 여러분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 뒤에 페이지 55페이지에 1번 문제 있어요? 네, 1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에서 소재지와 지번과 지목 다음에 뭐죠? 면적이죠, 면적. 그죠? 면적을 매수인 을한테 설명할 때 적합한 지적 공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면적이 있는 지적 공부가 뭐냐 그 얘기잖아요. 뭐예요? 그래요. 토지 대장이에요. 임야 대장은 똑같으니까 안 나오겠죠, 그죠? 토지 대장이랑 임야 대장 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번 26회 때는 토지의 이동 사유가 기록된 지적 공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뭐예요? 토지 대장이에요, 토지 대장. 올해 여러분한테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 지적 공부가 뭐냐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무슨 대장? 토지 대장. 자, 그래서 무슨 면개? 이동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동면개는 다른 지적 공부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다른 지적 공부에 있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지. 무슨 말겠죠? 네, 그래서 이동면개, 포천 막걸리 유명한 우리 토지 대장은 세금 걷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죠? 그럼 면적이 있고 개별 공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토지 이동 사유,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D 페이지 다시 이제 넘어올게요. 자, 페이지에 자 42쪽에 자 무슨 연명부 써 있어요? 그렇죠.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써 있죠. 자, 우리 공유지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죠, 그죠? 아까요, 여러분 이 토지 대장에 아까 소유자가 적혀 있었죠. 토지 대장에 소유자가 있었는데, 잠깐, 그렇지. 우리 토지 대장에 이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죠. 네 사람이 소유할 수 있죠. 그럼 토지 대장에 여기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럼 네 사람 다 쓰면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토지 대장 한 사람만 써요. 왜 3인이든지 4인 이렇게, 그죠? 그럼 왜 3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고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분 비율이 얼마인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우리가 뭐라 한다? 공유지 연명부다 그래요.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는 개념이 한 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 몇 사람 이상일 때? 이상일 때 그 소유자들이 누구고 지분 관계가 얼마인지를 기록하는 장부가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 자, 그러면 시험에는 공유지 연명부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등록사항이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공유지 연명부에 그 등록사항이 한 6가지 정도 써 있죠, 그죠? 자, 왼쪽에 여러분 아까 제가 니은자 있었잖아요. 무슨 자? 니은자. 니은자가 고유번호하고 소재 지번이죠, 그죠? 요거는 아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면에만 없고, 그죠?
그럼 니은자 있죠, 그죠? 자, 그런 거 보세요. 아까 공유지 연명부에는 왜 3인이 나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소유자 있어야 되지. 그럼 소유자들이 가불병 이렇게 써 있겠죠, 그죠? 그럼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 무슨 날짜는 같이 있다 그랬죠? 변동일자. 맞죠? 가불병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가 궁금한 게 뭐죠? 가불병이 가지고 있는 땅의 뭐죠? 지분, 소유권 지분. 얼마씩 가지고 있겠죠, 그죠? 자, 요것만 있는 게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잠깐 보세요. 아까 토지대장의 그림에 그죠? 좌측에 있는 게 있었잖아요. 뭐 이동면계 이런 거. 이런 것은 공유지 연명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유지 연명부는 아까 고유번호에다가 소지 지번에다가 아까 토지대장의 소유자 있었죠, 그죠? 그럼 공유지 연명부에 소유자가 더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 게 뭐예요? 소유권 지분.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유지 연명부에만 있는 거 잠깐 보세요. 저 보세요.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 저 보세요. 아까 뭐와 뭐는 다 있었죠? 소재와 지번. 이건 알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럼 제일 좌측에 뭐 있죠? 고유번호. 또 뭐 있어요? 소유자. 그럼 뭐죠? 소유권? 지분.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 암기상 있죠. 그죠?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 모한 지분. 고소한 지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고가 뭐라고요? 고유번호. 소는 소유자. 지분은 소유권? 지분. 예, 여기에만 있는 게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 여기는 면적이나 지목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척 이런 거 없어요. 왼쪽에 토지대장이 있는 좌측에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토지 표시상 이런 것들은. 그 소유자 부분에 지분만 더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니은짝에다가. 자, 아까 토지대장에 무슨 면계? 이런 면. 자, 공유지 연명부 모한 지분, 고소한 지분.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써 있죠? 예,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자, 우리 대지권 등록부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우리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가련동 15번지 토지 위에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죠. 그죠? 그때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지권은 산정을 편리하게 해서 대개 한 필지 이렇게 아파트 땅 한두 필지 돼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죠. 그죠? 자, 우리 501호 주인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 비율을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 비율. 그래서 그걸 대지권의 비율 몇백 분의 몇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세워진 토지마다 이 501호 주인이 이 땅의 지분 관계를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국가가 이 아파트 토지에서 재산세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파트 소유자들이 건물의 명칭이 뭐고 501호 건지 대지권 비율인지 뭔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뭐라 한다? 대지권 등록부다. 그래서 아파트 땅이죠. 그죠? 그래서 이 대지권 등록부는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대지권 등록부에 뭐가 등록되는지 그게 시험이 나오는 거죠. 자, 대지권 등록부 오른쪽에 43페이지 있죠. 예, 거기에 잠깐 볼게요. 아까 니은자 있었죠. 니은자가 뭐야? 아까 고유번호하고 소재와 지번. 이건 아까 도면에만 없고 다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니은자가 있네요. 자, 그런다가 잠깐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대지권 등록부도 공유지인가요? 아닌가요? 공유지지. 왜? 아파트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 모한 지분. 고소한 지분 그대로 있겠지. 그럼 지금 고유번호 있고 밑에 소유자가 있고 소유권 지분이 나와 있죠. 그죠?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 보세요. 이게 아파트 땅이죠. 그죠? 그럼 아파트 건물에 관련해서 뭐에 관해서?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면 아파트 건물에 관한 내용이 세 가지가 적혀 있죠. 우측 상단이 있어요? 자, 그 8번째 건물의 명칭 써 있나요? 예, 그 레미안인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가락 아파트인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왼쪽에 보시면 9번에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 써 있어요? 예, 5층 501호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리고 국가가 궁금한 게 뭐예요? 501호가 가지고 있는 뭐죠? 땅의 대지권의 비율. 그럼 그 밑에 대지권의 비율이 있죠. 그죠? 근데 이 공유지 연명부에 세 가지 아까 고소한 지분이 있죠. 그죠? 거기다가 세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 대지권 등록부잖아요. 맞죠? 그럼 대지권 등록부는 건물이니까 건물에 관련돼서 그 제일 밑에 보면 암기사항이 있을 거예요. 건전한 대비.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 이렇게 안겨거든요. 여러분 그 43페이지에 핵심 다짓기 있어요? 거기 보세요.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공유지 연명부의 기재사항 아까 고소한 지분이죠. 그죠? 거기다가 세 가지가 더 추가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그래서 거기 보면 건전한 대비 이렇게 써 있나요? 예, 건전한 대비는 어디에만 있어? 그래요. 대지권 등록부에 있어. 다른 데는 없어.
자,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아까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 모한 지분. 고소한 지분 플러스예요. 그죠? 플러스 모한 대비. 건전한 대비는 어디에 있는 거다?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건전한 대비는 다른 데 없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어. 무슨 말겠죠? 네, 건전한 대비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건전한 대비는 건물에 관련된 것은 대비, 이것들은 건물의 명칭,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럼 공유지와 대지권 등록부 봤죠? 그죠? 그럼 한번 좀 문제 풀어볼까요? 그 문제에 해당되게 있어서. 자, 여러분 55페이지 가보세요. 2번 문제 있어요? 예, 거기에 무슨 정답을 고쳐놓으세요. 3월 5번으로. 3번 써있죠? 예, 그걸 5번으로 우선 고쳐놓으세요. 자, 공유지 연명부와 무슨 등록부? 그렇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된 사항이 뭐냐 물어봤죠? 아까 공유지 연명부는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에다가 대지권 등록부는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잠깐 보세요. 이 건전한 대비는 공유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지권 등록부에 있으니까. 그럼 고소한 지분만 같이 있는 거지. 소지 지분에다가. 소지 지분은 다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에 있어요? 없어요? 대지권 비율은 없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으니까. 맞죠? 아까 소지는 다 있었죠? 우리 아까 고소한 지분은 다 있었죠? 그러면 요 네 가지는 둘 다 있는 거네. 맞아요? 네, 소재 지분에다가 고소한 지분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고 공유지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니까. 그래서 그 정답이 그렇게. 자, 그러면 지금 하나씩 아까 토지량에 있는 거 무슨 면계? 이동면계. 공유지 연명부에는 공유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유지니까. 모한 지분, 고소한 지분. 대지권 등록은 아파트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소한 지분에다가 모한 대비, 건전한 대비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가볼게요. 자, 도면입니다. 44페이지에 자, 지적도와 임야도 해가지고 지금 지적도에 여러분 등록된 사항이 한 10가지 정도 쭉 있죠. 그죠? 한번 큰 목차우지로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뭐와 뭐는 다 있었죠? 소재와 지분. 거기 있죠. 그죠? 그 지목이 있다고 써있죠. 우리 아까 지목 차장천은 기억나시죠? 예,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있었어요? 부호로 있었어요? 부호로 있었고 거기 니은에 보면 다 첫 글자인데 차장천원만 차문자이죠. 그죠? 거기에 적혀 있고 우리 경계가 도면에 있다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도면에 일람도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색인도. 그리고 도각선과 그 수치 써 있고 거기 7번에 보시면 좌표 위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에 뭐라고 돼 있죠? 거리고. 자, 8번에 삼각점과 지적 측량 기준점의 위치. 그 9번째 보시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 그 다음에 10번째 도면의 제목과 축척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네, 거기까지만 여러분 보는데 이게 지금 도면에 등록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D페이지에 여러분 그림 볼게요. 자, 47페이지 우선 그림을 볼게요. 자, 17페이지에 그림이 있어요. 예. 아까 뭐와 뭐는 다 있었죠? 소재지와 지번. 그럼 여기 지금 세종특별시 소재지 있죠, 그죠? 그리고 각 필지에 이렇게 지번들이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재 지번이 있었고. 아까 지목 있었나요? 지목 있잖아요. 부호로 돼 있었어요, 정식 명칭. 부호. 24가지는 다 첫 글자죠, 그죠? 무슨 천원만. 그렇지. 차장천원만 했고. 그죠? 여기 지금 차장천원만 이렇게 지금 뭐 다 대부분 되죠, 그죠? 이렇게. 도는 도로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도로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더 볼게요. 지금 도면 제일 좌측 상단에 십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자, 요걸 우리가 도면의 색인도라고 그래요. 무슨 도? 색인도. 예, 인접 도면이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색출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나중에요. 이렇게 도면의 한자 조금 이따 보겠지만 도면의 한자의 지금 크기가 가로 세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그죠? 자, 요걸 우리가 도각선이다 그래요. 무슨 선? 도각선. 그래서 도면은 우리 지적도로 그릴 때는 임야도는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자, 법으로 이렇게 가로 40cm,
세로 30cm로 그 마을에 이제 하나씩 여러분이 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가련동에 이런 토지가 쭉 있다 보세요. 그럼 도면은 이제 가로 40, 세로 이렇게 30cm로 이렇게 이제 그리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40, 30cm거든요. 그럼 도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8번 도면, 요 8번 도면을 이렇게 볼 때, 자, 여기 좀 아까 십자가 표시돼 있죠, 그죠? 여기 지금 이제 색인도예요. 그럼 요 토지가 요 8번 도면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8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의 좌측 토지를 보려면 몇 번 도면을 떼야 되죠? 9번. 이 하단에 있는 토지를 보려면 13번 토지를 도면을 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도면이 어디가 있는지를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도면에 무슨 도? 색인도. 어디가 있는지 색출해서. 일람도가 아니에요. 무슨 도라고요? 색인도. 그거 이제 하나 보시고. 자, 이 도면에 여러분 아까 경계선이 있었죠, 그죠? 여기 다 경계선이잖아요. 이 경계선은 아까 0.1mm로 가난한 선으로 적혀 있거든요. 0. 몇 mm? 1mm 이렇게 가느다란 선으로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몇 가지 정도? 두 가지. 아까 그 측량할 때 말이에요. 자, 우리 측량, 여기 도면에 여러분 제목 나와 있죠. 맞죠? 그리고 도면에 실제 그리고 그대로 올려서 축척이 있었죠. 축척 얘기하셨잖아요. 자, 5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몇 cm? 500cm. 그럼 0을 두 개 주면 몇 미터? 5m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렇게 우리 시험이 여러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도면상, 자, 이렇게 A 지점하고 B 지점 사이에, 자, 우리 도면상 요 500분의 1 지역일 때 도면상 거리가 가로 이렇게 3cm일 때 몇 cm? 30cm. 지상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15m이지. 뭐 1cm가 5m니까 2cm 10m. 0 두 개 곱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 나오죠, 그죠? 그럼 축척이 500분의 1 지역에서 자, 가로 3cm와 세로 2cm, 그죠? 세로 2cm 토지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럼 각각 곱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5, 3, 15m겠죠. 가로가 15m, 그죠? 5, 2, 10. 그럼 세로는 몇 미터? 10m. 그럼 15m와 10m 곱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니까 얼마예요? 150. 요렇게 이제 적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두 개만 지우면 되죠? 0 두 개만 지우면 미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측량할 때 여러분. 자, 우리 측량 기준자들이 아무 데 가서 측량하나요? 측량하는 기준점 있나요? 측량 기준점이 있어요. 나중에 기준점이 세 가지 나오거든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볼까요? 중간에 8 동그라미, 9 동그라미, 10 동그라미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요게 그 측량 기준점의 위치예요, 위치. 지금 우리 마을에 요 측량 요게 도군점이거든요. 2mm 원으로 되는데, 그래서 요게 측량 기준점의 위치가 뭐가? 위치가 요 도면에 이렇게 이제 적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요 도면의 경계점 사이에 무슨 숫자들 나와 있어요? 그 숫자를 막 쭉 써 있죠, 그죠? 뭐 23, 22m 37 이렇게 센치예요. 25m 뭐 5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저 요게 뭐냐면 나중에 요 좌표에서 계산된 요 경계점 사이의 거리들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거리. 요 경계점 간의 거리. 요게 지금 도면에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뭐? 거리. 그럼 요게 지금 어디에 등록이 돼 있는 거다? 도면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도면에 등록된 상 앞에. 여러분 보세요. 자, 44페이지 있어요. 아까 소재지 지번 있었죠? 지목 있었죠, 그죠? 부호로 되어 있는데 그 니은의 차장처럼만 차문자 써 있다 그랬죠? 아까 경계선 있었죠? 0. 몇 mm를 그어졌다고 그랬죠? 1mm 직선으로 있었고, 아까 도면에 일람도가 있었어요. 색인도. 색인도. 아까 도면의 크기인 도각선이 있었죠? 네, 한번 니은만 볼게요. 자, 도면의 우입방향은 항상 북쪽이고 지적도는 도각선이 가로 40, 세로 30cm의 직사각형으로 돼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7번째 보세요. 아까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22m 몇 cm 이런 것들이 보는데 이거 조금 이따 더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8번 기억나나요? 8 동그라미, 9 동그라미, 10 동그라미 있었죠? 여기 측량 기준점이 뭐라고 돼 있죠? 위치.
요 측량 기준점의 위치, 그 큰 목차만 보시면 돼요. 위치 표시가 돼 있고, 지금 10번째 보세요. 도면에 제목이 있었고 축척이 있었죠. 지금 하나가 안 본 게 있었죠. 9번째, 여기 하나 안 봤죠, 그죠? 뭐의 위치라고 돼 있죠? 건축물의 위치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이 얘기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지금 볼까요? 79-1 이렇게 돼 있어 있죠. 여기 지금 건물이 세워질 때 이제 대지니까. 그때 아까 땅을 분할할 때, 뭐 할 때? 분할할 때 도면상 여기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관통하게끔 분할해서는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아까. 공사 개판이 아니면.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세워질 때 이 건축물의 위치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좌측 하단인지 우측 상단인지 이 건축물의 위치를 2004년부터 새로 생긴 도면에는 그려놓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들은 그 전에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만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면에 이 건축물의 위치만. 이것만. 그럼 지금 이게 도면에 등록된 사항을 다 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도면의 오른쪽 페이지에 거기 45쪽에 핵심 다짓기 있어요? 예, 도면에만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도면에만. 자, 우리 전라도 말고 거기 암기 있죠. 그죠? 전라도 말고 무슨 도? 그래서 경생도. 깨깨커는 뭐? 그렇죠. 경생도 거위. 경상도 가면 거위가 유명하대요. 깨깨커는 거위. 경이 뭐 있죠? 경이? 경계. 색은? 색인도. 도는? 도각선. 아까 거는? 거리. 경계점 간에 거리 있었죠. 그죠? 위는 아까 위치라고 했죠. 거기 보면 측량 기준점에 아까 8동그라미 9동그라미 위치 있었잖아요. 또 지금 건축물의 위치 있었잖아요. 맞죠? 이건 어디에만 있다? 도면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데 있다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도면에만 있으니까. 그럼 지금 네 가지 했네요. 아까 토지대항에 있는 거 무슨 면계? 이동면계. 공유전면부는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고소한 지분. 대지권 등은 아파트 땅이니까 고소한 지분에다가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 그 다음에 도면에는 경계선 있죠. 그죠? 전라도 경생도. 깨깨커는 뭐? 거위. 그거는 도면에만 있다. 요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축척 써 있어요? 네, 아까 우리 지적도 축척은 분수로 되어 있는데 분모의 숫자가 큰 3000분의 1이 소축척이고 분모의 숫자가 작은 500분의 1이 대축척이죠. 그죠? 아까 우리 지적도 축척은 7가지 쓴다겠죠. 500, 600 생각하고 답을 생각하면 됐죠. 그죠? 500의 답을 1000, 600의 답을 1200, 1200의 답을 2400, 3000 답을 6000. 거기 1500분의 2000분의 이런 거 없죠. 그죠? 한번 2000분의 1 있다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임야들은 축척이 2가지 뿐이라고 했죠. 3000과 뭐죠? 6000. 그 밑에 도면에 축척별 도각선의 거리 및 포용 면적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도면에 실제 요 한 장의 실제 지상의 거리와 실제 총 면적이에요. 이건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축척에 따라 달라지겠지. 맞죠? 아까 만약에 잠깐 보세요. 자, 축척이 500분의 1 지역이죠. 그죠? 응? 500분의 1이면 보세요. 지금 아까 도면의 가로 몇 센치죠? 여기까지가? 40. 그럼 여기다가 40에다가 5를 곱하면 가로 길이가 나오겠죠? 실제 땅의 길이. 아까 3cm일 때 15m 있으니까. 맞죠? 그럼 5, 4, 20. 200m가 되겠네. 실제 지상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500분의 1이면. 맞아요? 자, 그럼 아까 세로 몇 cm죠? 30cm, 여기 30cm라고 했잖아. 그럼 30cm는 여기가 5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5, 3, 15. 그럼 150m가 되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이 205, 155 총 곱하면 총 땅에 뭐가 나오죠? 면적. 아까 제가 3cm, 2cm 줄인 것 뿐이지. 이건 40, 30이잖아. 그럼 면적이 3만 제곱미터가 나오겠죠? 무슨 말이네? 그럼 거기 보세요. 지금 45페이지에 지적도 나와 있어요? 축척이 500분의 1 써 있죠? 도면상 거리가 가로 40, 세로 30cm 써 있죠? 그럼 지상 거리가 가로 200m, 세로 150m 써 있죠? 그럼 포용 면적은 3만 제곱미터 나와 있죠. 근데요, 지금 축척이 500분의 1 지역은 3만 제곱미터죠. 근데 축척이 1000분의 1 지역이죠. 에? 1000분의 1 지역은 12만 제곱미터죠. 맞아요? 그럼 축척이 2배면 면적은 몇 배죠? 4배죠. 왜 축척이 2배면 가로 세로 이렇게 면적이잖아요.
축척이 2배면 면적은 몇 배? 4배가 되겠죠. 4개니까. 지금 무슨 얘기 알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른쪽에 그 D페이지 잠깐 그림 볼게요. 47페이지에 제일 밑에 도각선에 숫자들 나와 있어요. 제일 밑에 하단에 11만 4천 미터 써 있나요? 29만 4천 미터 써 있죠. 우측 상단에 보세요. 그 밑에예요. 자, 29만 4천 150미터 써 있죠. 11만 4천 200미터 이렇게 써 있죠. 지금 여기 찾았나요? 자, 여기 밑에 지금 찾았죠. 그죠? 이게 뭐냐면 도각선의 수치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제 측량, 요것들 그냥 개념 살짝만 볼게요. 우리나라 측량에 이제 원점이 있어요. 38도선을 기준으로 동경 125도, 127도, 129도에서 요 좌측에 38도와 125도 만나는 점을 서부 원점이고 중앙에 만나는 게 중부 원점, 이게 동부 원점인데 이 도면이 이 원점부터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진지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선은 50만, 종선 20만 더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도면 한 장에 실제 거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아까요. 지금 가로 축척이 얼마 보죠? 500. 가로 몇 미터죠? 아까 실제 거리가 200m. 세로 몇 미터죠? 150m 있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잠깐 쳐볼게요. 제일 밑에 자 11만 뭐라고 돼 있죠? 4,000m 써 있죠. 오른쪽에 11만 뭐라고 돼? 4,200m. 이렇게 빼버리면 200m지. 무슨 말이나요? 그 측량 이제 원점부터 이렇게 거리가 산출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세로 아까 150m죠. 그죠? 그럼 제일 밑에 얼마나 돼요? 29만 4천. 제 위에 보세요. 29만 4,150m. 그럼 세로가 몇 미터? 150m 빼면 그게 이제 실제 요 측량 원점과 요 실제 땅의 거리들이에요. 그걸 그냥 표시한 거예요. 그냥 빼기만 하면 돼요. 같은 숫자를 빼면 되죠. 그죠? 11만 4,200m에서 11만 4,000m 빼면 몇 미터? 200. 29만 4,150m에서 29만 4,000m 빼보죠. 그죠? 그럼 세로 몇 미터? 150. 이거 이제 도면의 한 장의 크기, 가로, 세로 곱한 길이를 그게 표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있다. 그 정도 시험이 나온 거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저 중요한 것은 그 도면에만 있는 거. 뭐에만 있는 거? 도면에. 전라도, 경상도. 깨끗거는 뭐? 거기. 예, 그거 하나 보시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47페이지. 자, 무슨 등록부 있어요? 경계점? 그렇죠. 우리 좌표 등록부가 있죠. 그죠? 거기 하나 그냥 여러분 암기상 하나만 더 해볼까요? 거기 위에 잠깐 그 도면에 여러분 거기 45페이지에 이 도면에 거의 맨날 100% 나와서 그 도면에 아까 등록된 사항이 경생도 거의 했죠. 근데 도면에 없는 게 있어요. 도면에 오는 거 많이 없는데 자주 나오는 거. 우선 아까 도면에는 무슨 번호 없었죠? 고유번호. 그 도면에 땅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요. 고유번호 19자리에 적어놓을 수 없으니까 못 적죠. 그죠? 그 한 필지마다 거기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 어떻게 적어? 못 적기죠. 그죠? 또 아까 우리 면적은 토지대항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도면에 없어. 그래서 우리 도면에 냄새 맡아봤더니 모한 면이 없다. 고소한 면이 없다. 이렇게 거기 암기가 되는 거예요. 고가 무슨 번호? 고유번호. 19자리 적어놓을 수 없고 소유자의 성명 주소 이런 거 적어놓을 수 없어요. 한번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한번 옛날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도면을 보고 뭐를 보고? 도면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 1번 소재지, 2번 지번, 3번 지목, 4번 경계, 5번 소유자. 뭐죠? 소유자. 소유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이때. 그래서 도면을 냄새 맡아봤더니 모한 면이 없다. 고소한 면이 있다. 그것들은 도면에 적혀 있지 않다. 무슨 고의는 있고 경생도 고의는 있고 고소한 면은 없다. 그런 거 보시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우리 경계점. 요거 문제 한번 가볼까요? 네, 문제 가보죠. 우리 뭐 문제 지금 풀고 있었잖아요. 자 3번 문제네요. 페이지 55페이지 3번 있어요? 네. 자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아까 무슨 거위가 생각나죠? 경생도 거위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아까 일남도가 있었나요? 색인도가 있었나요? 색인도죠. 일남도가 없죠. 그죠? 1번이 정답이에요. 아까 도각선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지적도라는 제목이 있고 축척이 있었죠. 자, 측량 기준점이 아까 위치 있었잖아요. 아까 건축물의 위치 있었잖아요. 경생도 거위에.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정답은 그 1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와볼게요. 자, 하나만 더 보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우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48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죠. 네. 자, 우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우선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1975년도 이후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신도시가 생기는 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이 한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5%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75년도 전까지는 아까요 지상에서 만약에 7번지 이렇게 8번지 때, 자 아까 7번지 토지 주인이 집을 졌을 때 8번지 토지 주인이 자기 땅 경계 침범했다고 싸울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침범자 안지는 도면에 있는 경계선 가지고 이렇게 등록시켜 복원시키면 침범자 안지 확인할 수 있고, 도면을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도면에는 실제 거리가 등록돼 있어요. 축소해서. 축소. 아까 뭐 6천분의 1지 있었죠, 그죠? 그럼 6천분의 1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실제 거리가 저기까지 60m가 도면이 1cm잖아요. 120m는 2cm죠, 그죠? 그거 가지고 실제 땅을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정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거가 새로 이제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좀 땅의 계략적인 모습이 있죠, 그죠? 요걸 땅이 이제 부호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꼭지점에 1, 2, 3, 4, 5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걸 땅이 이제 부호다 그래요. 부호와 부호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아까 측량 기준점이 있었죠, 그죠? 이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제 x축, y축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자 우리 y1으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고 x1으로 얼마 떨어졌는지, 자 y2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고 x2로 얼마 떨어졌는지 실제 거리값을 x축, y축 이렇게 숫자화해서 이렇게 등록을 시켜놓고, 요건 이제 x축, y축에다 등록됐다고 해서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죠? 좌표.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나중에 지상에서 이렇게 7번지, 8번지 주인이 집 져놓고 경계 분쟁이나 면적 분쟁이 있을 때는 이 도면에 선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리값이 등록되어 있는 뭘 가지고 좌표 가지고 측량해서 경계 면적을 구하는 지역에 비치하는 지적 공부를 이 경계점 등을 좌표 위에다가 올려놨다 해서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래서 우리 경계점 좌표에 몇 가지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우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에요. 아까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을 중심으로 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한 측량이 있었잖아. 그걸 지정 무슨 측량이라고 그러죠? 확정 측량. 그 확정 측량은 반드시 경계점 좌표에 두게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적 확정 측량하고요. 우리 나중에 축척 변경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은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 제가 경축 확정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확정? 경축 확정. 시험에 합격해서 프랭카드 붙이는 거예요. 경축 확정 이렇게 시험이 합격됐다고 해서, 자 그러고 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있고 등록되지 않는 사항이 있죠. 맞죠? 자 아까 니은자는 다 있다 그랬잖아. 무슨 자? 니은자. 아까 도면에만 없고. 그러면 니은자가 뭐야? 아까 무슨 번호? 고유번호하고 소재지와 지번 다 있잖아, 그죠? 니은자 다 있고. 자 그런다가 이거 보세요. 아까 부호도 있었죠, 그죠? 부호 있고 좌표 있었죠, 그죠? 그럼 요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면 이렇게 좋죠, 여러분?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신도시 땅이라고 했잖아. 무슨 땅이라고? 신도. 여러분 신도시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할까 부자일까? 부자예요, 부자. 그럼 부호면 부호지 있죠, 그죠? 부자라니까 부자. 근데 요 소재 지번은 다 있으니까 알 필요 없죠, 그죠? 근데 부자 이름이 강부자가 아니라 무슨 부자? 고부자예요. 무슨 부자? 고부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고부자만 있어. 무슨 부자만 있다고? 그럼 다른 거는 있어 없어? 다른 거는 없어.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나중에 잠깐 볼게요.
지금 소유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면적 이런 거 있나요, 없나요? 지목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지금 이게 경계선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아까 경계선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도면. 이건 경계선이 아니야. 땅의 모습이 부어도지. 무슨 말겠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능보에는 이런 거 하나도 적혀 있지 않죠, 그죠? 고부자만 있잖아.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능보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가 항시 같이 구비되냐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무슨 도가?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서 비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교재 보세요. 다시 페이지에 자 46페이지 46페이지에 여러분 지적도 써 있나요? 거기는 지금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지적도예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또 지적도 이게 지금 이렇게 지적도 써 있죠, 그죠? 이건 일제시대부터 있던 지적도예요. 근데 그 오른쪽 상단에 또 47페이지에 또 지적도 써 있어요. 거기 가로에 보니까 경계점 좌표등본 시행지역 써 있죠. 이런 지역에 이런 지적들을 또 다시 국가가 만들어요. 그래서 소재지 세종특별시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지적도 써 있고 오른쪽에 가로 쳐놓고 뭐라고 써 있죠? 좌표. 이 지적도는 경계점 좌표등본 시행지역의 지적도다. 그래서 좌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도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세요. 하단 찾았어요? 자, 이 지역은 이 도면에 의해서 뭐 할 수 없음 써 있나요? 측량할 수 없음 써 있죠. 그럼 이 지역에서 땅의 경계 분쟁이 있을 때는 이 도면에 선 가지고 측량해서는 안 돼. 왜? 이 도면은 지금 축소해서 500분의 축소해서 올려놨잖아요. 그죠? 이 지역은 아까 좌표가 있었잖아. 뭐가 있었다고? 좌표. 실제 거리값이 등록 좌표. 그거 가지고 땅을 측량해야 되지. 이 정밀하지 못한 도면 가지고 땅을 측량하면 안 된다고 측량 기준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라고?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에서의 땅의 측량은 이 지적도 가지고 한다. 이러면? X지. 이 지적도 같은 게 아니라 그 경계점 좌표 등록은 좌표 가지고 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46페이지의 지적도에는 없는데 오른쪽에 47페이지의 지적도에만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 아까 경계점 사이에 숫자들 나와 있죠. 25m 맵 이게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있죠, 그죠? 요건 왼쪽 지적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경계점 좌표 놓고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만 있지. 무슨 말겠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앞에 자 그림을 볼게요. 자 45쪽 가보세요. 45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45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위에 그 경계점 좌표 놓고 시행지역에 임야도가 아니고 무슨 도라고 돼 있죠? 지적. 여러분 임야도가 있는 지역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적도에 임야도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지금 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는 거죠, 그죠? 자, 그 동그라미 이 기억 보세요. 도면 제목 끝에 아까 뭐라고 써 있었고 좌표 이렇게 써 있었죠, 그죠? 찾았어요? 예, 그리고 그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에 뭐가 등록돼 있었고 거래가 이 지적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도면 제일 밑에 디귿 보세요. 도각선 아래쪽 끝에 그죠? 이 지역에서는 이 도면 가지고 뭐 하면 안 돼?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 지적도예요. 그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게 그 지적도 이제 특징들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가볼게요. 자, 47페이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의의부터 보세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각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횡선이 좌표로 등록 공시한 지적공부로서 작성. 보세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좌표만 가지고는 토지의 형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내도 역할하는 무슨 도? 지적도가 다시 구비되어 있고 토지의 면적, 소유자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대장? 토지 대장이 함께 비치되어 있다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밑에 피지 지역 보세요. 경축 확정 이렇게 암기는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둬야 되는데 자 넘기셔서 아까 경축 확정 기억나시죠? 예.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무슨 변경? 그렇죠. 축척 변경 측량과 저 지적 무슨 측량? 그렇죠.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반드시 요 지적 공부를 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등록사항이 있었네요. 그죠? 무슨 부자? 고부자. 고부자가 등록되는데 그 중에서 부자는 여기에만 있죠. 그죠? 네, 부자는 다른 지적 공부를 꼭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습니다. 자, 정리 보세요. 정리.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 비치하는 지역에서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뭘 가지고 한다? 좌표 아직 도면에 의해 한다면 안 되죠. 그죠? 아까 그 지적도에 의하면 안 된다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그 축척은 그냥 두 번째만 보세요. 축척은 대개 얼마로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500분의 1로 이렇게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등록사항을 거의 봤네요. 그죠? 자, 오른쪽에 이제 그것만 이제 보면 되잖아요. 아까 우리 등록사항 있었죠. 그죠? 우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는 게 있었잖아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는 거. 거기 안 써있나? 그거 보자. 우선 요거 그냥 보자. 자, 무슨 면계? 이동면계. 요 이동면계가 뭔지 좀 기억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유지역물은 공동을 소유하니까 뭐한 지분? 보수한 지분. 대지권은 아파트 땅이죠. 그죠? 그럼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한 대비? 건재라비. 도면에는 땅의 경계선이 있죠. 그죠? 그럼 무슨 고의? 전라도가 아니라 무슨 도? 경생도 거의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위에 경계점 좌표 놓고 있죠. 그죠? 부자가 있는데 무슨 부자가 있다? 고부자가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 5가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뒤에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 문제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번 문제 있어요? 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상을 옳은 거 찾죠? 그럼 우리 소재 지번에다가 무슨 지번에다가? 소재 지번에다가 무슨 부자만 있어? 고부자만 있지. 다른 건 없죠. 그러면 정답이 2번이네. 2번. 맞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토지 1번에 이동사유? 이건 어디에만 있어? 토지대장. 이동면계. 다른 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위치 있었죠. 위치. 측량 기준점 있지. 경생도 위 도면에만 있지. 맞죠? 또 건축물의 위치 있었죠. 그죠? 이것도 어디에만 있는 거야? 도면에만 있는 거지. 도면에. 다른 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경생도 위. 맞죠? 우리 면적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면적은 무슨 대장에만 있죠? 토지대장. 이동면계니까. 그럼 경계점 잡혀있는 분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무슨 부자만 있어? 그렇지. 다른 거 없다니까. 고부자. 고가 뭐고? 고유번호. 부는 부호 및 부호도. 좌는 좌표. 그것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종합적인 문제가 5번 문제 있나요? 네. 연결이다. 지적공부의 등록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임야대장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무슨 면계? 이동면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소재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있었나요? 네, 그건 있네요. 자, 경계점 좌표 놓고 있었죠. 그죠? 그럼 무슨 부자만 있어요? 고부자만 있는데 좌표는 있네요. 그죠? 근데 위치가 나 있죠. 그죠? 이건 어디에 있는 건데? 도면에 있는 건데, 경생도 거기에 있는 건데. 그럼 이게 틀린 거지. 맞죠? 아까 대지권 등록부는 건전한 대비 했었죠. 그죠? 네, 전유 건물 비율하고 대지권 비율 있잖아요. 자, 임야도는 경생도 거의죠. 그죠? 경계와 측량 기준점의 위치가 있었잖아요. 공유지역 명부는 고수한 지분이죠. 그리고 소유자와 소유권 지분이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럼 그 5가지 잘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5가지. 자, 무슨 면계? 이동면. 뭐한 지분? 고수한 지분.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 전라도 경생도. 경생도 깨끗거는 뭐? 거의. 그 다음에 무슨 부자? 고부자. 강부자가 아니라 고부자. 고부자는 경계점 좌표 놓고 있다. 보시고. 자, 그럼 등록사항 이 부분이 이제 중요했고요. 자, 뒤에 50페이지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지적공부의 보관 및 단출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이 부분이 이건데, 아까 지적공부를 어디에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지적 공부는 두 개로 나눠줘요. 옛날에 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일반 지적 공부라고, 여기 이제 컴퓨터 디스크에다가 입력시키는 것을 이 전산 지적 공부다 그러거든요. 일반 지적 공부가 보관하는 것은 그 지적 서고라고 하는 창고예요. 창고. 이 한번 지적 서고에 요건이 한번 시험이 나왔었어요.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거기 뭐 아는 무슨 철망으로 있고 바깥쪽은 뭐 이렇게 철제를 되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필요 없고. 자, 근데 이 파일로 된 것은 창고에 두면 안 되겠죠, 그죠? 컴퓨터 디스크에 있는 것을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지적 공부들은 다 언제까지 보존한다고요? 그렇죠. 영구히 다 이제 보존하고요. 요거 하나를 보세요. 아까 반출. 뭐죠? 반출. 자, 지적 서고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쟁 터지면 반출이 되겠죠. 그죠? 아까 우리 누구 승인? 시고에서. 여러분, 반지축 기억나시잖아. 요 반출하고. 지가 뭐 있죠? 지번 변경. 지축행에서. 맞죠? 축이 뭐였어요? 축적 변경. 반지축. 요것만 누구 승인? 시도의사. 다른 건 시도의사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다른 건 뭐 국장 승인 아예 없고 시도의사 승인 받는 거 요 세 가지 뿐이라니까. 반지축. 다른 거 승인 받는다. 난 무조건 OX. X. 자, 그리고 요거. 우리 파일로 된 것들은 바이러스에 날아갈 수 있죠. 그죠? 이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해요. 누가 구축한다고요? 그 국토. 파일로 된 거 복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자, 우리가 지적 공부 열람할 수 있겠죠. 그죠? 용지로 된 것은 해당 소관청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파일로 된 것은 모든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읍면 동사무소 가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예, 그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 보존 반출 열람 보세요. 일반 지적 공부죠. 자, 지적소관청은 해당 지적청사에 지적소관하는 걸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하는데, 제일 밑에 보충학습 있어요. 거기에 지적소고의 구조 및 관리 이렇게 써 있죠. 그 창문은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바깥쪽은 철제라고 안쪽은 곤충 지증을 막기 위해서 철망으로 써 있죠. 그죠? 여기 시험 나올 때 안쪽 바깥쪽을 바꿔서 나온 거예요. 안쪽을 철망, 바깥쪽을 뭐 철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바깥쪽 안쪽을 이렇게 볶아 놨었거든요. 거꾸로. 자, 그 온도 습도는 여기 지금 용지가 보관되어 있어서 섭씨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5도를 유지하게 돼 있고, 습도는 65 플러스 마이너스 5도를 이렇게 유지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거 있다 그냥 그 정도 보시고. 자, 위에 다시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전산되어 있는 거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장된 지적 공부입니다. 이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할 때는 이건 시도의사도 가지고 있어요. 시도의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 지적 공부를 지적정보 관리체계에다가 영구히 보존하고, 요 파일로 된 거 복제 시스템을 누가 구축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을 합니다. 자, 반출 보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데, 뭐 터지면? 천재지면. 또 뭐 승인받으면? 시도지사. 이게 지금 옛날에는 포탄이 지금 지적소고가 그 구청의 창고죠. 그죠? 전쟁 쳐지면 어디로 갖고 뛰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로 뛰어요? 그 뛴데 벌써 거기에 먼저 포탄이 먼저 떨어지면, 옛날 조문이에요.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뭐 포탄이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죠? 핵이죠, 핵. 뭐. 끝나버리는 거지, 이거 뭐. 이게 옛날 이게 그냥 써있으니까 그냥 쓴 건데. 그리고 이거 갖고 뛰는 공무원이 어디 있을까요? 토리랑 무거운 거 막 갖고 자기 살라고 바쁘겠지. 이게 그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표창장 줘야 되겠죠. 근데 말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있다는 거.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거기 누구 승인 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 시도의사.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열람 볼게요. 일반 지적 공부 열람은 중간에 보면 해당 소관청, 지적 소관청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 파일로 된 것은 해당 분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읍면 동사무소 가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큰 2번에 그 지적 전산자로 이용 이렇게 써 있나요? 거기 이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지적에 관련된 전산자료인데 요거 가지고 지금 조상 땅 찾기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그 파산 선고할 때도 많이 써먹거든요. 왜냐면 이 파산을 선고했는데 어디 땅을 감춰놓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떼오라고 그래요. 이 파산 관제인들이 너 당신 어디 땅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기 땅이 있는 거 없는지 이렇게 전산자료 떼오라 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조상 땅 찾기를 할 때 할아버지가 전국에 어디 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하는데, 이때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우리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용 절차에서 우선 이 지적에 관련된 이 전산자료를 이용할 때는 종리는 요게 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우리가 승인을 받았었어요. 뭘 받았다고요? 승인. 요게 이제 2년 전에 승인이 사라졌어요. 신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신청으로. 그래서 아까 승인 받는 건 무슨 지축? 그것밖에 없다니까. 반지축밖에네. 이때 승인 받는다 이러면 안 된다요, 전산자료. 그래서 우선 요 전산자료 이용할 때는 먼저 심사를 1차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다음 자료에 따라서 이제 신청권자가 이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있죠, 그죠? 전국적으로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셋 중에 하나에 가서 여러분 신청을 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우리 지적구분 3가지 단체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시, 도지사나 또는 지적, 소관청 셋 중에 하나만 가서 신청하면 돼요. 근데 요 시도 단위라고 써 있죠, 그죠? 시도 단위는 국장이 빠지죠, 그죠? 국장이 빠지고 시, 도지사나 누구죠? 지적, 소관청. 그럼 마지막으로 시공구 단위죠, 그죠? 요거는 누구한테 와서 신청하죠? 그렇죠. 이 지적, 소관청에 가서 이제 신청합니다. 근데 아까요, 우리 보세요. 아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심사를 받지 않는 사회들이 몇 개 나와요. 같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니까 동급이니까 심사받지 않고요. 두 번째는 자기 토지의 전산자료나 상속인이 죽은 아버지 토지의 전산자료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를 이용할 때는 심사받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요 승인이다, 신청이다. 신청. 예, 그리고 신청권이 저렇게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 있다. 거기서 한번 볼게요. 기업부터 거기 A번 있죠, 그죠? 예, 전국 단위는 국장이 들어가죠. 시도 단위는 국장이 사라지죠, 그죠? 시도이사나 지적소관청. 마지막에 시공구는 지적소관청만 있죠. 근데 거기 니은부터는 이제 심사받지 않는 게 나온 거예요. 다만 중앙행정기관장, 그 소속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때는 심사받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는 심사받지 않고, 역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를 이용할 때는 심사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암기사항은 그냥 읽어보시고, 사용료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용료가 거기 디귿에 보시면 셋 중에 하나는 납부한다고 돼 있죠, 그죠?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나 또는 뭐라고 돼 있죠? 현금. 예, 이건 나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거기 사용료가 면제되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때는 자기들 거니까 사용료가 뭐 한다? 면제된다. 그러시고, 예, 큰 산보를 여러분 안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지적공부 복구라고 써 있나요? 예,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쉬었다 할게요. 근데 이거 한마디만 외치고 더 중요한 게 아까 본 거, 그죠? 4가지 봤잖아요, 지금. 아까 토지대항 5가지 봤죠, 그죠? 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오늘 나눠준 자료들 있죠? 가르치기 있죠, 그죠? 거기 지금 중요한 자료들 다 지금 가르치기 한 거거든요. 한번 가가지고 여러분 써보세요, 그죠? 여러분 밑에 답은 다 있으니까 써보시면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내가 여러분 더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토지대항에 있는 거 무슨 면계? 이동면. 토지항은 세금을 거기는 개별 공시가 면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면 개고. 공유전명부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공동을 소유하니까 생각해보면서. 그래서 뭐한 지분, 고사한 지분. 대지권은 아파트 땅이니까 건물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한 대비, 건재라 대비. 도면은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라도 경생도, 깨끗하는 뭐 거의. 그다음에 경계점 잡혀있는 꼴이 신도시 땅이라고 했죠, 그죠? 거긴 부자가 살고 있잖아. 근데 무슨 부자? 고부자. 예,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좀 쉬었다.